와, 너무 맛있다. 시그니처에 꼭 필요한 킥이 되어줄 재료입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이게 커피야 차야 이러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와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울 건데 시그니처를 배울 겁니다. 모든 아이돌 그룹에 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아이돌을 잘 모르지만 센터는 알거든요. 시그니처가 우리 카페의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돌의 센터가 팬을 만들고 센터로 인해서 그룹 전체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카페의 시그니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그니처로 말미암아 우리 카페에 팬들이 생기고 우리 카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시그니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시그니처를 배울 거거든요. 2025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챔피언을 모셨습니다. 상금 3천만 원에 반갑습니다. 저는 2025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리스타 김가은입니다. 저는 뭐 매장에 근무해 있지도 않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바리스타인가 좀 궁금해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음료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는 음료 개발자로 이렇게 직업을 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시그니처 음료를 어떻게 구상해 나가야 되는지, 만들었는데 왜 맛이 이상한 건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되면 한번 꼭 공유를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렇게 강의다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총 2가지 음료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같은 재료를 다 이용을 하는데 하나는 에스프레소 베이스 그리고 하나는 브루잉 베이스로 만들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스텝을 밟아가며 완성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훨씬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만든 음료는 그러면은 그 대회 때 만드신 음료예요? 네, 맞아요. 제가 결선 때 선보였던 시그니처 메뉴를 살짝 변형해서 하나 가져왔고 집에서 다 따라 만드실 수 있게 제가 좀 간소화시켜 왔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어야겠다 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결정하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환경을 설정합니다. 대회에서 선보일 시그니처 음료다 아니면 매장에서 선보일 시그니처 음료다를 먼저 고민을 하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회전율을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카페 메뉴인지 고객님들이 오랫동안 상주에 계시는 그런 음료인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 같이 풀어볼 에스프레소 베이스는 대회용이었기 때문에 숏드링크입니다. 얼음 없이 작은 용량으로 즐기는 음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대회를 생각하면 심사위원분들이 한두 모금 정도 드시고 빠르게 또 평가를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빠르게 마시면서 캐릭터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숏드링크 형태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얼음이 없기 때문에 음료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맨 처음에 잡아놨던 음료의 밸런스가 깨질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오래 상주에 계시는 그런 카페 환경이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 브루잉 베이스를 비교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에스프레소에서 브루잉으로 갈 때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요? 농도? 그렇죠, 농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 맞아요. 질감입니다. 축하해. 브루잉으로 바꾸게 되면 가장 먼저 농도가 연해지겠죠? 그리고 에스프레소의 크레마가 사라지기 때문에 입안을 꽉 채워주던 그 질감이 부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질감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분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료를 선정해 볼게요. 가장 먼저 커피가 있겠죠? 어떤 캐릭터를 가진 원두인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4가지 재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커피를 희석시켜줄 재료, 2번째는 뒷받침해줄 재료, 3번째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 마지막은 시그니처에 꼭 필요한 킥이 되어줄 재료입니다. 대회 당시에 지정되어 있던 원두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이었어요. 약간 살구나 망고스틴 같은 좀 가벼운 노트들이 있었고, 와이니한 발효 풍미가 되게 매력적이었고, 애프터에서는 되게 은은한 아카시아 꿀과 같이 이런 향미들이 이어졌고, 바디감은 미디엄 로우 정도의 그런 되게 라이트한 바디감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왜 다 설명을 드리냐면 노트들이 요 4가지로 풀어져요. 첫 번째는 에스프레소를 마시기 편안한 농도로 희석을 해줘야겠죠? 그 재료로 저는 녹차를 선정했는데요. 보통 희석하는 재료로 뭐 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요즘 점점 많아졌는데, 녹차는
이렇게 볶아진 녹차 형태 말고 쪄져서 이렇게 말려진 녹차가 있어요. 증제 녹차 종류들로 선택을 하시면 되게 해조류와 같은 감칠맛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커피 맛을 해치지는 않으면서 시그니처에 꼭 필요한 그런 감칠맛을 살짝 얹어주는 되게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서 녹차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뒷받침해준 재료로는 알룰로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뒷받침은 보통 당 재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양한 설탕도 있고 다양한 시럽도 있고 한데 이 에스프레소의 바디감이랑 애프터에서 느껴지는 향미에 조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되게 미디엄 로우의 가벼운 바디감을 가졌고 애프터에서는 되게 꿀과 같은 은은한 향미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꿀을 실제로 쓰기에는 꿀의 텍스처는 되게 되직하고 찐득하잖아요. 에스프레소보다 찐득한 당을 넣게 되면 약간 따로 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스프레소의 흐름은 이미 끊겼는데 당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알룰로스가 딱 꿀과 비슷한 향미를 가졌는데 되게 가벼운 그런 바디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온도에는 적합하다 해서 알룰로스를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 에스프레소의 향미 중에 살구나 이제 망고스틴과 같은 가벼운 노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에스프레소 자체의 무거운 향미보다 가벼운 향미가 많을 경우에는 저는 무거운 계열의 시럽이나 뭐 그런 재료들을 찾는 편이에요. 그래야 밸런스가 하나하나 이렇게 층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망고 시럽을 선택했습니다. 망고와 살구는 굉장히 좋은 짝꿍이에요. 이거는 조금 그냥 외워두셔도 좋은데 살구나 복숭아 계열의 음료를 만드는데 한 끗 다르게 하고 싶어 하면 망고와 비슷한 무거운 열대과일 친구들을 넣어주면 꽉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반대로 망고와 같은 무거운 열대과일 노트에 한 끗 다르게 하고 싶은데 하면 살구나 플로럴 계열의 시럽들을 더해주시면 굉장히 시너지가 빡빡 납니다. 킥으로는 이 에스프레소에 와이니한 발효 풍미가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발효로 완성된 그런 재료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화이트 발사믹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건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아닌 네. 이제 몸으로 부딪혀가며 아, 이 화이트 발사믹은 발효로 인해서 탄생한 그런 재료죠. 발효로 인해서 탄생된 재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운 질감을 더해줘요. 저희가 동치미 국물을 마실 때 시원하고 뭔가 스파클링한 그런 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화이트 발사믹을 넣게 되면 탄산을 넣진 않았지만 스파클링 와인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이론은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 그냥 시그니처 개발할 때는 비슷하게 흘러가긴 해요. 저희 머릿속에서는. 제가 개발하시면서 뒷받침을 뭘로 하지 막 이러시는 줄 알았는데 이 키워드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는 당, 그 다음 두 번째 당, 그 다음에 시너지, 킥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우선 음료를 이런 식으로 설계하셨다는 걸 들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가장 먼저 희석 재료인 녹차는 오늘 4잔 분량을 한꺼번에 만들 거라서 100g 사용하겠습니다. 그 녹차는 어떻게 우리신 거예요? 제가 냉침을 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대회에서도 냉침을 해서 사용했는데 그냥 티백 한 개에 한 1.5g에서 2g 정도 들었어요. 정수 200g을 부어서 30분간 냉침하시면 되고 사실 만약에 매장에서 이걸 적용하시겠다 하면은 저는 온수 침출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카페에서 베이스 만들 때 왕창 다 만들어 놨는데 뭐 시럽이 좀 더 들어갔어 아니면 이렇게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30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로스율도 되게 높고 해서 매장에서는 한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낮은 온도로 되게 짧게 침출하신 다음에 얼음 넣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조 방법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로는 알룰로스를 넣어볼게요. 알룰로스는 40g을 사용합니다. 마이노멀 제품인가요? 마이놈을 사랑합니다. 또 세 번째 재료로 망고 시럽은 10g. 망고 시럽은 어디기 제품이에요? 모닌 제품입니다. 본인이에요? 모닌의 그 망고 시럽은 약간 플로럴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시그니처 만들 때는 모닌 걸 좀 애정하는 편이에요. 킥인 재료로 화이트 발사믹은 15g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그 농도도 약간 되직한 편이고 당도가 꽤 있는 화이트 발사믹 종류예요. 어디서 사요? 쿠팡에 팝니다. 그리고 비싸지 않아요. 챔피언이 들고 오셔서 그런가 되게 좋아 보이고 비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태리에서 갖고 오신 건 줄 알았는데. 베이스는 4가지가 들어가면 완성이고요. 에스프레소를 뽑아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마무리했고요. 칠링하는 동안에 세 번째로 선택을 해야 하는 제조 방식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시그니처는 쉐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에스프레소를 완성된 음료 위에 플로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쉐이킹을 하면 장점은 에스프레소의 질감을 아주 살려줍니다. 이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당 재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당 재료들의 무게감이 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쉐이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융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들어가고 강한 힘으로 쉐이킹을 하기 때문에 질감이 아주 쫀쫀하게 잘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색깔이 갈색으로밖에 안 나와요. 갈색 고정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는 사실 비주얼도 되게 중요한 음료인데 언제나 완성된 음료가 갈색이라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 쉐이킹의 장점은 가져가고 싶은데 이 친구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제조 방식이 스터링입니다. 얼음을 넣고 그냥 칠링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섬세한 향들을 다 보존시켜줘요. 그리고 투명하게 나와요. 하지만 단점은 질감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워터리해질 확률도 높아져요. 하지만 이 투명함, 이 섬세한 향이 놓칠 수 없죠. 이게 쉐이킹의 이 질감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짬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쉐이킹을 하는 것 같은 질감을 만들기 위해 핸드 블렌더를 이용해서 한번 왕왕왕 에멀전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베이스는 지금 완성한 이 친구가 되게 투명하고 예쁜 컬러잖아요. 이 투명함을 그대로 살려주는 스터링 방식으로 베이스를 따로 칠링을 해서 밑에 깔아주겠습니다. 그냥 우주선 발사대 대회에서는 용량도 모두 동일한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대회 선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건 어디서 사요? 요거는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실 수 있고 한 10,000원 정도의 제작을 해야 되는군요. 네, 제작하실 수 있어요. 가니쉬는 저는 금귤 정갈을 이렇게 칵테일 픽에 꼽아서 준비를 했어요. 마티니 칵테일처럼 이렇게 꽂아서 안에 넣는 방식으로 가니쉬를 구상을 했고 따로 스푼을 드리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칵테일 픽으로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쏙 이렇게 먹는 것까지 생각하면 좀 아름다운 이런 흐름이다. 정말 다양한 고민 끝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금귤 정갈을 선택한 이유는 이 모든 재료의 합과 에스프레소가 만났을 때 새로운 노트가 나왔었는데 저는 약간 감귤 주스? 되게 새콤달콤한 감귤 주스 같다고 느꼈어요. 보통 이제 시그니처 음료를 얘기할 때 A의 재료와 B의 재료가 만나서 C가 탄생했습니다를 저희는 가장 좋다고 선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새로운 노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하이라이트 시켜주고자 약간 감귤과 연결돼 있는 금귤 여러 가지 정말 디테일 싸움이기 때문에 예술이다. 스터링을 하실 때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조금 녹아서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한번 버리고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쪼르륵 버려주세요. 이런 숏드링크에서는 정말 5mm, 10mm 차이로 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깡깡한 얼음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얼음 많이 넣으면 많이 희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히려 스터링을 할 때는 얼음을 왕창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딱 적당히 희석될 만큼 희석되고 한 3알, 4알 이렇게 넣으면 걔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녹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회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물을 한번 빼고 왕창 넣어서 스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샴페인 색깔로 예쁘네요. 당시를 넣어주고 에스프레소를 갈아줄게요. 오늘은 제가 4잔 분량을 만드는 거라서 이 핸드 블렌더로도 충분히 수위가 맞아서 가능한데요. 만약에 집에서 그냥 샷 하나로 한 잔 분량만 따라 만드실 분들은 저희 우유 휘핑기 있잖아요. 그걸로 에스프레소가 이런 뽀얀 색깔이 될 때까지 휘핑을 넣어주시면 비슷한 질감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얘 너무 예쁘다.
편집. 그렇게 찍는다고요? 이 MZ들이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찍는다고? 그 칵테일 픽 잡으시고 위아래로 한 20번 정도 충분히 잘 섞였다 생각 들 때까지 저으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와, 긴장되는데. 와, 와. 너무 맛있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밖에 안 나오네. 그 만약에 집에 에티오피아 원두 있으신 분들은 에티오피아 원두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맛이 나오고요. 저희가 에티오피아 원두 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로 하면 그거 하면 진짜 어. 맛있고. 가니쉬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드시면 뭔가 음료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던 그 감귤 주스 노트가 그 명확하게 감귤이야! 이렇게 끝내주는 이렇게 맛의 경험이 이어지는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으실 때 시그니처 베버리지에 이용할 에스프레소 세팅 잡을 때 집중을 해서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질감인데요. 질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베이스 음료는 어차피 향미는 시럽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살려줄 거기 때문에 브루잉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질감의 부재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탄산을 주입할 거예요, 실제로. 브루잉 베이스로 하게 되면 모든 섬세한 향들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화이트 발사믹을 아무리 넣으셔도 스파클링한 감정이 든다? 느끼실 수 없어요. 왜냐면 질감의 부재도 생겨버렸고 농도도 굉장히 연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물질로 질감을 채워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탄산 주입을 선택을 했고 아까 저희 만들었던 그 베이스에 미리 프랩을 한 다음에 탄산을 주입해서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연하게 풀어져 있고 요 연하게 풀어진 거를 장점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희석 재료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시럽 양은 더 줄어들고 이런 밸런스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희석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브루잉 양 자체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 음료의 형태는 롱드링크가 나옵니다. 카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료 방식인데요. 이런 하이볼 잔에 얼음을 가득 넣고 천천히 오랫동안 즐기는 음료를 롱드링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즐겨야 되니까 맛이 너무 진해버리면 한두 입 마시고 질린다 물린다 하고 안 마시게 되죠. 그래서 연하게 풀어져야 롱드링크로 가게 되면 다 make sense. 오히려 좀 연하게 먹어야 오랫동안 먹어도 안 질리는군요. 맞아요. 에스프레소 베이스를 만들 때는 에스프레소를 메인 주인공으로 선정한 다음에 부재료들이 얘네를 희석시켜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브루잉은 커피가 메인 주인공이 되면 되게 풀기 어려워져요. 오늘은 이 커피가 그냥 부재료 중에 하나다로 접근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브루잉이 연하니까 커피가 조금만 들어가면 커피 맛이 안 느껴지잖아. 점점 더 넣게 되고 애매해서 시럽도 더 넣게 되고 하다가 브루잉은 못해 하고 이제 에스프레소 위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커피를 하나의 부재료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맛을 잡으실 수 있어요. 오늘 한 잔 분량의 아이스 브루잉을 내릴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소량만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완성된 음료를 드셔보시면 커피 뉘앙스가 있네 느껴질 정도로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냉침한 녹차를 동일하게 사용할 거고 5잔 분량 기준으로 500g을 사용합니다. 확 늘어났죠? 그리고 알룰로스는 모든 맛들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당이 에스프레소만큼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브루잉 자체가 비터니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5잔 기준으로 60g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망고 시럽은 30g을 사용할 건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망고 시럽은 오히려 비율이 조금 늘어났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풀어져 있는 음료에서는 맛의 캐릭터가 강한 재료들이 조금 힘을 발휘해줘야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잡히거든요. 근데 녹차나 알룰로스는 그렇게 큰 캐릭터가 있는 재료는 아니에요. 망고랑 화이트 발사믹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음료에서 캐릭터 자체가 느껴질 수 있게 비율을 조금 올려서 잡았습니다. 망고 시럽은 30g 사용합니다. 화이트 발사믹도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60g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잉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탄산을 주입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매장에 적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얼음을 넣고 스터링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완성을 하신 베이스를 용기에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실 때 꺼내서 탄산 주입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 넣어서 탄산 주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밀폐가 잘 되는 용기에 넣으셔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카페에서는 저런 용기에 많이 만들어 놓고 주문 들으면 탄산주의 바로 해서 떠나서 맞아요, 나가면 맞아요. 원두도 동일하게 아까 사용했던 카노의 실기 베이지 원두 오늘은 이용할 거고요. 소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평소에 내리시는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까지 진하게 추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매장에 이 레시피를 적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콜드브루를 플로팅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3g을 도징해서 200g을 추출하겠습니다. 추출 끝난 브루잉에는 저는 얼음을 넣어서 칠링을 해줄게요. 탄산 주입 해볼게요. 완성한 베이스는 저는 130g씩 따라주겠습니다. 이거 베이스 부으실 때 얼음을 넣고 붓게 되면 확 차가워지면서 탄산이 확 부풀면서 그러니까 맥주 거품처럼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플로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잔을 기울여서 최대한 부품이 많이 올라오지 않게 베이스를 먼저 붓고 얼음을 조심스럽게 첨가하겠습니다. 브루잉한 커피는 60g 플로팅 해줄 거예요. 알아서 잘 뜨나요? 저는 플로팅 할 때 얼음 중에 한 녀석을 고른 다음에 그 녀석만 공략을 해서 그 위로 따릅니다. 에스프레소 시그니처도 투명하고 갈색이고 위에 살짝 하얀색 폼이 한 층 더 있었잖아요. 그 세 가지 층을 좀 잘 이렇게 나타내려고 나름 노력했답니다. 가닛이 똑같이 금귤전과 올리셔도 되긴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청량하고 라이트하고 좀 상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금귤 생과를 칵테일픽에 올려서 준비를 해봤고요. 잔의 형태가 길기 때문에 시선이 위아래로 가서 이 하나의 포인트로는 조금 비주얼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초록 친구를 자스민 잎을 함께 곁들여 주겠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우와, 아까랑 느낌 다르다. 진짜 멀리서 예쁘다. 볼 때. 이게 잔에 따라서 진짜 느낌이 확 다르긴 하네. 제가 준비해온 잔이 세 번째 잔인데 저 잔이 되게 얇아요. 얼음을 넣자마자 바로 칠링되는 잔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가장 아마 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 잔의 그 두께도 그럼 다 설계된 맞아요. 그냥 입 대고 드시면 더더욱 잔의 두께나 이 성질이 중요한데 빨대로 드시는 음료일지라도 잔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아무리 얼음 넣고 탄산을 부어도 청량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탄산 음료 할 때는 최대한 얇은 잔으로 선택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 음료마다 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 그거 너무 좋은 재밌을 주제네요. 것 같은데. 네. 에스프레소 음료랑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얘가 지금 더 커피가 약간 은은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커피가 너무 세게 들어가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딱 좋고 너무 청량하고 상큼한데요. 네, 이 브루잉 베이스 잡을 때 이 레시피 나올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면서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패하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 커피 맛이 더 세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넣는다. 그럼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시럽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넣는다. 하다가 그 커피로 시그니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기승전 맥콜이 나오는 그 상태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이 꿀팁처럼 오히려 덜어내보고 단을 약하게 해보고 오히려 더 연하게 잡아본다 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요새 샷 추가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샷 추가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샷추가한 거 같는 것 같아. 이게 커피야 차야 이러면서 계속 먹게 되는 카페에서 날씨 더워지는 이럴 때 여기 시그니처 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활용해서 판매하시려면 베이스처럼 칠링을 해놓은 거를 언제까지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시럽을 다 넣은 베이스 같은 경우라면 24시간까지 사실 괜찮았어요. 녹차가 변하는 게 좀 많이 가려지고 당 때문에 좀 늦춰지는 성질도 있어서 당일 사용 원칙으로 해서 한 24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고 똑같이 탄산 주입 후에는 1시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음료에서 커피가 빠져도
그냥 티 양을 더 많이 넣어서 먹어도 되나요? 현재 이 레시피에서 피를 빼실 거면 당도 같이 줄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비터의 성질이 아예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당이나 산이 지금보다 더 튀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준 재료를 추가해 주시거나 당과 산을 조금 낮춰주시거나. 카페에서 시그니처를 만들 때 굉장히 특이한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없는 음료? 근데 그런 방향이 맞을까요? 아니면 뭐 저쪽도 있고 우리도 팔고 있는 메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향이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 여쭤보면서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시는지. 생각보다 세상에 없는 음료를 딱 만들어서 출시했을 때 매출이 그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너무 처음 보는 재료의 조합이고 처음 보는 비주얼이면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꼭 계세요. 내가 알던 맛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워딩만 봐도 나 마시고 싶어 하는 베버리지 라인업을 한 8할 정도 잡고 세상에 없는 거 한 2할 정도만 하시면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레시피가 4잔 분량이었고 5잔 분량이었잖아요. 집에서 나는 1잔 분량을 따라 만들어야지 하고 나누기 4, 나누기 5를 해서 따라 만드시면 사실 밸런스가 똑같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1잔 레시피로 잡으시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매장에 적용을 하신다고 대용량으로 막 드셔보시면 맛이 무조건 틀어져요. 5잔 분량이나 10잔 분량으로 매장에 적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만들어 보신 다음에 1잔 분량의 베이스랑 비교해서 드셔보시고 디테일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주 놓치시는 그런 디테일이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네. 강의 너무 재밌게 맛있게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